이 홍로 사과가 지금 여기에 병반이 오는 거는 갈색 무늬병, 네. 갈색 무늬병. 네. 그럼 여기 병반이 다 왔는데 네. 요걸 왔는데 여기는 그만한 병이 없잖아요. 똑같은 사과잖아요. 네. 홍로와 요 부사 계열 차이잖아요. 네. 근데 얘들은 와도 치유가 되고 구멍이 났었죠. 네. 구멍이 나선 차이밖에 없어. 그럼 비분양이 차이래. 그 여기에 구멍을 뚫어놨을 때 구멍이 좁아지면 비로로 있는 거고 여기에 구멍이 떨어졌을 때 얘는 늘어났잖아요. 네. 저쪽하고 이쪽하고 그 감각 가까이 있는데 얘는 구멍이 늘어나고 반대편에 나면 구멍이 좁아지죠. 네. 그럼 좁아지니까 어떻게 해? 이 좁아지는 거는 비료가 적고 비료가 적으니까 어떻게 해? 이 도장이 많이 나요. 비료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비료량 차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비료가 이게 왜 이렇게 양 차이가 일어났냐면 이렇게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는 가지를 결과 모지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나무는 보면 도장지가 발생 안 하죠. 아직 유목이니까 도장지가. 근데 이 성목은 지금 계속 도장지 잘라내면 도장이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허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 있냐? 여기에 밑에 먹어야 될 에너지 일로 가고 있대. 이쪽으로. 네. 빠져나야 돼. 그러면 도장지 발생이 안 자라는 우리가 도장지 안 나는 가지를 형성하면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가지는 도장지 많이 났는데 요 가지는 도장이 안 나죠. 요 가지. 요 가지. 요 놈 가지. 네. 요 놈 가지 잘 만들어 도장지 안 나 사과만 열잖아요. 네. 그럼 이 가지하고 이 가지하고는 형태가 달라요. 여기는 낙엽이 많이 지고 이 가지는 낙엽이 적게 져요. 똑같은 나무 속에 있어도 네. 바뀌어버렸어요. 도장지가 안 나니까 에너지가 안 뺏기겠죠. 그러면 사과 열은 자리에 영향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도장지가 발생하면 에너지가 뺏겨요. 그럼 이 구멍이 늘어지면 안 돼. 병이 들었으면 그 병은 약에 잘 죽어요. 약에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잎은 싱싱해야 돼. 싱싱해야 된다면 잎 두께가 두꺼워야 되는데 이 두께가 두껍지 못하게 만든 거는 이 가지라. 신초라. 신초가 자꾸 자라고 있어. 그럼 봄순이 나고 신초가 2차지가 안 돋아나는 가지를 형성해야 되는 열매 가지를. 그러면 웃자라지 않는 가지를 형성해서 사과를 달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 웃자라지 않는 가지가 아니고 이 가지를 굵은 가지를 삐뚤었기 때문에 이 가지는 끊임없이 도장지가 나요. 네. 이 가지는 이 나무는. 근데 요 가지는 웃자라지 않는 가지예요. 요 가지는. 요 가지는 여기서 돋아날 때. 그럼 이 가지는 몇 년을 따먹어도 괜찮아요. 이 가지는. 그런 가지의 우리가 위치나 방향을 천천히 바로잡아야만이 사과가 많이 열고 병을 안 해요. 병이라는 거는 병은 와도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하고 난 뒤 잎이 더 먹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잎이 떨어지는 주 원인은 에너지가 없어서 떨어지고. 그럼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 더 먹어 나가죠. 병은 병반은 치료하고는 병만은 작아요. 원래 더 먹어 나간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병이 똑같이 있었다는 거죠. 똑같이 공존했다. 그런데 여기는 치료가 됐잖아요. 구멍이 작아 있잖아요. 구멍이 작아. 치료가 됐기 때문에. 왜 치료가 됐냐? 잎 두께 차이 돼. 이거는 가원 조성할 때 퇴비를 넣어가지고 밭을 갈고 조성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비량이 많다는 거죠. 비료량이. 그래서 내성이 좀 있다 이 말이네. 아니 내성이 아니고 치료되고 난 뒤에 잎이 더 구멍이 안 넓어진다. 비료가 없으면 구멍이 넓어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지금 병이 합해가지고 구멍이 넓어지도 뭐 잎이 떨어지고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잎 자체가 병이 들었더라도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영향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포가 더 먹어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어린 잎들도 여기 아직까지 짠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봄에 난 것들이. 그런데 이제 봄에 난 것들이나 도장이 난 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죽어가잖아요. 그 말은 영양 공급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영양 공급을 받으면 조금만 남아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병이 들어서 여기 노래지는 잎은 잎 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뽑아나거든요. 다른 것이 얘가 뽑히 나오면 여기 자라고 있어요. 요 자리. 여기 자라고 있죠. 그러면 이 나무도 아랫잎이 봄잎이 두껍게 자리 잡고 있으니 얘가 좀 더디 커요. 그럼 이제 얘가 조금 더 병이 심해지거나 잎이 얇아지면
이 이파리가 떨어지면 얘가 더 잘 커. 도장지가. 그 이 나무에서는 왜 원인이 발생했냐면 병은 병으로 보면 되고 방제. 근데 영양 이동에 따라서 잎이 많이 떨어진 나무, 적게 떨어진 나무, 그 말은 우리가 견정을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바뀌었어요. 도장지가 적게 발생하면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다.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면 그에부터 심해져요. 그러면 요 나무하고 그죠? 이 나무하고 보면 이 나무가 나중에 부실하게 돼 있어요. 이 나무가 도장이 많죠. 네. 많이 뻗었잖아요. 네, 많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나무가 안에 그 형태나 과일 크게 작아지게 돼 있어요. 영양이 많이 뺏겨요. 그리고 여기 이제 탄저를 볼 때 탄저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탄저는 여기는 안 걸려요. 네. 탄저는 위에서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요 각도에 있을 때 아직 적을 때 요 각도에 있을 때 여기 내려앉아서 봐야 돼요. 각도가. 네. 네. 그럼 이래 돼 있으면 여기에 뭐 지금 와야 돼 이제는. 네. 근데 탄저는 언제 오냐면 비가 오고 난 뒤에 와서 앉아서 뚫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비를 그치고 난 다음에 12시간의 약을 제가 죽여야 돼. 그러면 오후 5시에 약이 탄저가 비가 그쳤다. 오후 5시, 6시야. 그럼 짧은 시간에 우리는 얘를 방지를 뭘로 하겠냐고. 약대를 들고 해세시기는 땅에 지려서 못 가고 손으로 밤새 치는 거나 슬금슬금 확 치거나 아니면 드론을 날려야 되겠죠. 얘를 죽여야 돼. 얘는 금방 했을 때는 위에 얹혀 있어요. 얹혀 있다는 거죠. 요런 게 까뭇까뭇한 점 요런 것도 들어간 요 자국이거든요. 요 자리 화면에 보면 꼭지 옆에 까뭇까뭇한 점 있죠. 요런 거 짠 거. 예, 요거 탄저가 나은 자리. 까뭇까뭇한 자리가. 결국엔 탄저는 위에서 앉는다. 앉는다. 이런 것도 보면 위에서 앉아. 이것도 보면 보통 뭐 뚫고 들어가거든요. 전문이 나기보 어떤 거는 뒤로 기공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뒤쪽으로 가는 게 있고 앞쪽으로 오는 게 이게 바로 뚫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 여기서 바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동그랗게 해서 바로 빡빡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보면 그 특징이 보면 밑에에 그 가려진 데는 또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위에서 내려앉게 위에 여기 있고 여기 없다는 거죠. 병이 여기 있는데 여기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여기 더 작은 게 더 병이 잘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안 걸리죠. 얘가 잎이 덮어가지고 물방울이 안 맺혔다. 병반이 내가 다 잡은 지가. 그죠? 병반이 위에서 떨어진 거하고 뒤로 기어들어온 거 다 다르거든 위치가. 근데 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병이다. 그럼 균사체가 사뿐사뿐 우리 안개처럼 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앉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앉았을 때는 우리가 약을 치가 분명히 죽였거든요. 죽였는데 구멍이 커 있다는 거죠. 구멍이 커진 이유는 왜 커지냐? 영양이 부족하니까 자꾸 빼먹고 있어. 그래서 유목에서는 안 빼먹으니까 이 멀쩡하잖아요. 똑같이 약 방제자가 똑같이 했대. 그러면 이 큰 성목만 얼그러지가 잎이 엉망으로 된다는 거죠. 이 차이. 그럼 잎이 얼그러진 나무들은 거의 대다수는 보면 도장지 위에 꽉 나 있어 이빨이. 그죠? 신초가 나 있죠. 그 신초가 밑에 잎에 영양을 가져가는데 이 영양을 가져간 거는 상부우세성이 생겨서 그래. 그럼 봄부터 얘가 잎이 두꺼웠다라면 도장지 적게 나요. 조금만 뜯으면 만나니까. 그러면 봄에 초기 연면 시비에서 잎이 두꺼워서 영양 생산이 뿌리까지 계속 이동량이 많았더라면 얘가 영양을 가져오는데 얘가 그늘이지거나 영양 생산이 적게 하니까 상부 쪽으로 뚫고 나가버린 거예요. 영양이. 얘가 생산 적게 하니까 안 주고 이리 간 거죠.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럼 가기 시작하면 계속 가거든요. 그래 왜? 그럼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상부시에서 가기 시작하면 가버리면 얘는 영양의 관이 적기 때문에 더 적게 공급받아. 그러면 어떤 집에 가면 도장이 깨끗하게 뜬 집 있죠. 네. 나무 뜯고. 네. 근데 그 사람이 잘하고 있잖아요. 왜? 이쪽으로 가는 거 다 잘라버리니까 억지로라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네. 깨끗이 막 뜬 집 있죠. 근데 그 떴다가 결국에 뭐 때문에 그 집에 손해 가냐면 도장지 잘 뜬데 위에 가린 게 있으니까 탄저에 또 노출이 되거든요. 햇빛이 또 바로 과일에 햇빛이 쪼이고. 네. 그러니까 잘 빨갛게 잘 만들었다가 한 방에 탄저에 홍로 가죠. 그렇지. 예. 이게 뭐 탄저의 홍로는 완전히 뭐 취약하니까. 시약한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있어요. 그 비 오기 전에 탄저 친 거는 전체 균의 확산량을 막아내는 거고 네.
그러면 확산을 아무리 막아도 못 막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비 오고 난 뒤에 얼마나 빠른 시간에 치냐 약 치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방제를 5월 달부터 6월 사이에 방제를 많이 빼먹었는데 그 탄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가요? 그거하고는 무관하죠. 탄저는 그 다음 문제니까. 그 다음 문제네. 다음 문제. 그때 들은 건 이미 게임 끝난 거고. 예. 그리고 미리 들어가지고 또 늦게 발현되기도 해요. 왜? 당이 안 오르면 얘들이 성장을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거든. 그것도 있습니다. 5월 달, 원래 4월 달, 5월 달 방제를 안 한 게 지금 그 6월 달부터는 중간 방제하고 비 오고 나서는 치고 하기야 뭐 그 대표님 이야기했던 식으로 12시간 안에 안 친 적도 있거든요. 그 한 방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계산하면 12시간을 계산하는 것 같으면 그게 그 이후의 것들은 점이 작아요. 그렇겠지. 예, 점의 크기가. 얘는 박이가 이렇게 단단하게 오래된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건 일찍 들어간 거라. 음. 일찍 들어간 거. 일찍 들어가 가지고 요게 약을 방제돼 가지고 이 구멍처럼 치료가 됐다는 게 일부가. 네. 치료가 돼가 크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뒤에 어떤 경향이 되면 또 얘가 크긴 해 거예요. 그러면 성장은 못했지만은 균은 침투가 있다. 당도가 없으니까 못 큰 거지. 탄저가 탄수화물 잘 먹게 되면 당이 올라가야 발현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탄저만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방제 프로그램보다도 더 획기적인 프로그램 써야 된다. 획기적인 프로그램. 그럼 밤에도 약을 쳐야 될 게 12시 안에 약을 친다면 오후에 끝나고 탄저는 떡볶이로 보면 여기 보여요. 비 오고 난 데에 가서 떡볶이 땡기면 보여. 네. 그럼 그 탄저는 와 있는데 약은 하루나 이틀 못 칠 경우 있죠. 네. 그럼 뚫고 들어가 버려요. 바로 죽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방법의 차이. 그러면 이렇게 병반이 많이 오는 집 치고 탄저는 분명히 왔는데 그러면 여기는 탄저가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탄저병 때문에 이거 따내본 거 없죠. 네. 요거는 딱 한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얘하고 사과의 크기 차이도 그리 많이 안 났고 그럼 얘만 선택을 할 수밖에 있는 원인이 있겠죠. 균이 얘들은 어려서 껍질이 두꺼워서 침투를 잘 못해요. 얘가 껍질이 두꺼우니까. 그런데 홍로는 껍질이 어릴 때부터 부드럽다는 거예요. 얘는. 네. 그럼 잘 뚫고 들어가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잘 뚫고 들어간다. 그러면 부사도 이렇게 잎이 얼그러진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예. 네. 그런데 그거는 결국에는 얼그러졌다 소리는 잎 속에 탄수화물 농도가 낮아서 병의 구멍은 늘어진 거죠. 조금 더 늘어지면 얘가 기능을 잃었다 싶으면 영양소를 빼가버리죠. 그럼 빼갈 때는 보면 노랗게 이렇게 표가 나요. 요거 지금 빼가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도 이제 빼먹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가져가 버려요. 요걸 여기서 요 잎 속에 있는 탄수화물 싹 뽑아가 버려요. 그러면 못 뽑아갈 정도로 다 뽑아가요. 떨어진 잎들은 거의 다 탄수화물이 없죠. 노래져 버렸잖아요. 네. 노래져 버렸다. 빼가 버렸으니까. 거의 뭐 예. 영양을 다 빨아먹어 버렸으니까. 아니 빼가 버려요. 이거 나무 자체가 아니요. 나무 자체가 이 기능이 네. 뇌는 아래쪽에서 에너지를 많이 공급 못 받는다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영양을 몸에서 안 주고 빼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조위에는 멀쩡한 자리 있거든요. 상부에. 네. 상부에는 멀쩡하잖아요. 또 네. 세수는 계속 나잖아요. 네. 왜? 그러면 올해는 내가 이 자리가 자꾸 줄이고 저 자리에서 내 환경이 좋다. 저걸 키우는 거죠. 그럼 이 나무 자체를 봄에부터 봄순만 하고 도장지 안 난 나무를 계속 만들어내면 에너지 전략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 병도 잡기 어렵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전정 잘한 가지를 보면 돼요. 이거 도장지 안 난 가지는 잎을 많이 가지고 그 열매를 차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도장지 많이 난 가지들은 나무는 해마다 악순환의 지름 그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내년부터 이제 한 해만에 이건 다 되진 않아요. 네. 나무의 결과 모듈을 형성해서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차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가지는 다음에 두면 말끔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이 자리는 앞으로 이제 휘은 자리에서 도장지가 계속 끊임없이 나게 돼 있어요. 네. 얘들은. 네. 그럼 이거는 안에서 잘라 가지고 더 요런 그 결과 모질 가는 거 자르지 않는 가지를 뽑아내야 돼. 그럼 얘도 길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얘도 새로 만들어야 돼. 요런 짧은 가지로. 예. 그럼 요렇게 조금 커야 돼. 예, 요렇게 이제 그렇지. 단가지. 예, 단가지를. 예. 그래야만 이 나무는 오래 쓸 수 있고, 예, 예. 그럼 이 나무 속에서 지금 유난히 가지가 많이 난 나무도 있어요. 길게 뻗은 나무들. 그거는 그거는 다음에 그 새로 가지를 새로 받아요. 요거 짧게 잘라가 요 기부에서 짧게 잘라가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또 도장이 나거든요. 예. 그 도장지는 8월 말이나 9월 달에 제거하면 이제 안 닫아놔요. 그럼 요 가지는 안정화된 가지, 웃자르지 않는 가지, 이 가지를 계속 나무를 갱신을 잘해줘야 이 나무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나무가 요런 가지 작은 눈들 있잖아요. 예, 예. 요걸 뻗치면 그런 안정된 가지가 만들어요. 네, 네, 네. 그런데 당연히 이리 쭉 뻗어가지고 강해진 가지들은 웃자람의 가지다. 이건 그래서- 완전 쪼꿈의 대상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꽃눈이 나오면은 꽃눈에서 착과를 시켜도 안 되나요? 그건 되는데 그걸 시키면 얘가 또 장애 받잖아요. 여기 그래, 요거는 그냥 예, 그거 날리고 날리고 날릴 때 날리는 이제 타이밍이 안에 그리투기를 두고 8월달, 9월달. 9월달에 안 날리면 또 안 돼요. 그럼 9월달에 9월달에 날리면 얘가 또 문제가 뭐냐? 엽수가 부족해지죠. 엽수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제거해야 되는데 내년에 제거하는 시기도 좀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도 얘가 얘를 자르는 순간에 또 다른 반발을 하니까. 그리고 얘가 그래서 지금은 자르면 꽃눈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지? 그 사과가 뭐니 꽃내면 잘 못 움직여요. 끊어도 예. 필요 없는 가지니까 예, 이거는 진짜 지가 많이 땡겨 먹기 때문에 그 지금 끊어먹으면서 얘는 다른 영양이 오는 거는 전체가 사과가 다 먹어도 부족해요. 놀이 탱탱하기 때문에. 네, 착과가 많이 돼 있으니까. 예, 착과가 많이 돼 있으니까 이 나무로서는 그래서 이 영양소는 지가 다 먹어야 돼. 그럼 그럼 상관은 예, 여기 키로 지금도 잘라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자르면 안 되죠. 지금 자르면 저 눈이 튈 수가 있고. 엽수도 부족해질 예, 수도 9월 초에 튀면 안 잘라요. 그런데 엽수의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방금 오늘 그 NK 추비했잖아요. 예. 요 비료에 또 비례하게 돼요. 음. 이파리 많이 있다고 사과 큰 거 따는 거 못 봤죠? 사과 딸 때 마지막에 잎이 좀 두꺼워야 큰 게 나와요. 지금 현재는 좀 예. 얇지. 괜찮아요. 별로 영향이 없죠. 이제 먹어 나가잖아요. 여기 네네. 여기 녹아 나가잖아요. 예, 이것도 예. 그러면 여기 비료가 없다는 부족한 거죠. 거다. 그죠? 예. 없다는 거죠. 이걸 잎을 보고 판단을 그렇죠. 하는 거네. 잎을 보고 판단해요. 예.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하나씩 먹어 나가죠. 이렇게 여기서 예, 그죠? 예, 예, 이 나무 속에서 자세히 뒤다 보면 네. 그럼 우리가 겉만 보고 수박 거달기식 겉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 나무가 정말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가 필요 예. 지는 비료를 필요하는데 그렇죠. 안 주고 있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들도 보면 이제 녹아 나갔더리잖아요. 네. 근데 병반으로서는 얘가 안 죽어요. 예. 힘만 조금 더 있다. 근데 얘는 견디지만은 이 반대편의 나무에서는 조금만 나가도 영양이 더 빠져나가요. 예. 왜 탁 그러냐? 빠져나가. 예, 도장지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나무들은 사가 달리고 있어 도장지가 적게 나죠. 네. 그럼 도장지가 적게 나기 에너지가 적게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곳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쓴다. 그래서 이 가원에서 이쪽에서는 홍도에서는 결국엔 도장지가 계속 뻗쳐나가잖아요. 예. 도장지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근데 도장지만 난다면 비료량하고 또 관계가 다르고. 그 사과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자 여기 이 사과가 꽃핀 시기에 이 잎의 크기, 예. 잎의 크기가 종방향과 세포량을 결정해 버려. 그 과일을 세포량을 늘리려면 그 사과밭에는 비료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 꽃 필 때 요 과총엽이 작으면 사과는 비료를 많이 안 먹어도 돼요. 네. 사과는. 네.
그러면 비료를 적게 먹어도 키우려 그러면 우리가 자꾸 빨갛게 키우겠다. 올해 내가 힘드니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료도 안 줘야 돼요. 언제까지? 꽃 피고 한 20일 뒤까지. 그 목면 시비만 하고 꽃 피고 난 뒤에 연면 시비 안 해야 된다. 연면 시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세포량이 늘어버리면 그 세포량만큼 성장을 시켜야 되는 단점이 있어. 어떤 집에 가면 사과가 작고 빨간 것도 안 나오죠. 네.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사과는 큰데 퍼석하니 색깔의 모든 게 떨어지죠. 네. 그럼 세포량하고 비례돼야 돼. 그래서 꽃 핀 시기 이후에 세포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내일 바뀌어요. 그래서 너무 내 밭에서 환경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면 얘를 꽃 핀 시기에 세포량을 증가시켜 놓으면 문제는 다음에 가을에 그만큼 크기를 키워줘야만 색이 난다. 그 문제점이 있겠죠. 다 소화할 수 있는데 장점은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야기시켜야 된다. 그러면 얘들은 보면 올해 그러면 얘가 납작하잖아요. 요 길이가 종방이 짧잖아요. 네. 그러면 요게 짧은 그 사비가 더 많이 꼈죠. 네. 왜 그러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과일이 그 좋은 장애를 받았기 때문에 종방향이 길이가 짧아지고 그와 동시에 사비가 나타났죠. 그게 얼어서 그 과피의 세포가 그때 상처를 입은 거죠. 그게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 완전 익으면 또 이 흙이 묻히잖아요. 네. 묻히는데 지금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종이 자른 사과다. 그러면 얘들한테는 이제 그 12량만 적정히 해주면 요거는 수확 40일에서 50일 전에 마지막 비를 주면 맞다. 지금 줬으니까. 그렇죠. 네. 오늘이 8월 22일에 줬으니까 얘들한테는 맞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도 비료도 없는 거예요. 그럼 비료가 없으면 사과 아니고 늦게 따죠. 그 왜 덜 컸기 때문에 세포량만큼 안 자랐기 때문에 얘가 다 자라고 자라는 게 멈추고 난 다음에 색이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새가는 그 괜찮다는 이야기는 왜 하냐면 얘가 줄이 그냥 평범하게 있잖아요. 색깔이 네. 평범하다. 네. 이 색이 네. 이 색이 평범한데 이 색이 한쪽에 약간 뽀글하니까 줄이 쭈룩쭈룩 그 호피무늬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얼굴 그렇게 되는 거. 네. 그 색이 나면 비료가 부족하다. 비가 올 때 울컥울컥 늘어진 거기니까. 그러면 호피무늬색이 나면 비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열과 이것도 잎 두께가 얇아서 일어난 얘기죠. 이건 내가 예. 뗐습니다. 열과 너무 많아서. 익었다는 거 여기. 아, 예. 예, 여기 익은 자체는 잎 두께가 얇은다는 거는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다 소리고 탄수화물 주 재료는 뿌리에 있는 질소량이에요. 예, 질소가 부족하면 햇빛이 잘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탄산 칼슘 그런 거 쓰잖아요. 예, 탄산 칼슘을 친다고 일소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소 현상은 잎 두께가 두껍고 해서 몸 전체에 설탕을 많이 가지고 삼수량이 늘어난 거죠. 물을 준다고 사과 물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질소를 먹고 소화를 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잎으로 와서 광합성에서 탄수화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잎은 약간 놀짝하잖아요. 네. 놀짝하잖아요. 네. 놀짝하다. 그러면 지금 유유적절하다는 거죠. 그렇게 잎이 많이 상하지도 안 하고 아직까지 힘이 있다. 요때만이라도 비를 줘서 이제 과도 키우고 내년에 체내 저장량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과는 그 세포량이 적다. 왜?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어른 사과를 너무 많이 키우려고 욕심내면 다 쪼개져 버려요. 그냥 이렇게 그냥 끌고 가는 수밖에. 예, 그렇죠. 올해는. 그래, 요 사과가 봄에 이렇게 얼어가지고 여기가 좀 적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잎의 색깔을 보고 비료를 함부로 주지 말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데려가야 돼요. 그 비료를 많이 줘버렸다 하면 뒤에 되면 얘 그 종이 짧기 때문에 횡으로 많이 키워보면 쪼개져 버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 잘 하셨다. 왜? 몰라서 못했건 간에. 몰랐지. 몰랐는데 예. 그 비료는 무시비했어요. 예. 무시비했고 예. 그 중근은 딱 한 가지 있는데 금손 다시마라고 그 있어요. 예. 그것만 지금 방제를 조금 단독으로 예.
그거 가지고는 이제는 감당이 안 된다. 그거밖에 안 했다. 뒷감당이 안 된다. 이제는 뒷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예. 뭐 예. NK 예. 지금 요거 살짝 줘놔면 이게 얼마 열에 조금 얼마 들지도 않거든요. 요 비료가 여기 지금 세포했어요. 요 몇 평이죠? 세포로 하니까는 이 나무 뿌리에 예. 한 번, 두 번 뿌리니까는 예. 딱 맞네. 예. 요거 몇 평이죠? 지금 이게 700평인데 한 600평 보면 돼요. 나무. 예, 예. 심기가. 뭐 그러면 200평에 한 포 정도 들어갔다 네, 그죠? 네, 예, 그러면 100평 10kg. 예. 뭐 그래. 뭐 괜찮네요. 예. 그렇게 두 번씩 이렇게 주니까 살짝, 이게 살짝. 나무가 어리니까 예.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양을 먹고 다 먹고 수확 때 요런 행태로 가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미리 먹고 색이 나야 돼요. 그럼 비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색이 날랑말랑 될랑말랑 가을에 크다가 말다 크다 말다 여기 햇빛 맞은 자리는 약간 꺼져 있고 네네. 뒤는 누리끼리 자꾸 예. 크고 예, 맞아요. 그 세포량하고 비례인 거예요. 요 사과는 올게 잘하면 아주 아름다운 색이 나겠다. 왜? 어렵기 때문에 세포량이 적잖아요. 네. 그 세포량이 적은 게 마지막에 지금 요거 수확 우리가 50일 전 비료를 줬기 때문에 그 경제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뭐 황금알롱꽃 대표가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지금 신세계를 본 것 같은데 예. 올해 이제 우리- 스타트를 예, 했으니까 우리 거창 지역에 사과가 많은데 예. 정통 매뉴얼이 그리 안 많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번에 이제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예. 임시 처방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임시 처방 해가지고 이달 말에 뭐 딸 계획인데 이달 말에 딸 지금 안 따면은 탄저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예, 색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예, 따야 지금 될 것 이거는 이제 그래 지금 상이라면 같아요. 영양하고 골드 칼라 이 사과가 영양도 없고 네. 잎은 계속 얼그러지는데 비가 내일 모레 또 비 온다 그래 태풍 영향 비 온다 그랬는데 네. 비가 오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 신초들 때문에 영양 손실이 빨리 나는 거예요. 예. 신초 때문에. 그러면 얘가 잎이 두꺼우면 얘가 더 이상 병이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영양 이동이 많아서 일어나요. 영양이 내려갔다 다시 못 자기 쪽으로 안 오니까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럼 영양을 만들었을 때 사과 먹어버리고 내려갔다가는 뒤쪽으로 안 오고 도장길 가버리고 그래서 얘 잎이 떨어지는 거죠. 원인은. 그럼 내년에는 아예 막 되게 부지런하면 나는 도장이 다 잘라버리면 돼. 나는 도장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초기에 과일도 키우겠다 했을 때는 꽃 피고 난 뒤에 연면 10일이 아니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연면 12에서 세포량의 크기는 과일 크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럼 키워야죠. 예, 키워야지. 크게 키우려고 하면 크게 키워야지. 뭐. 크게 키우려고 하면 세포량을 확보해야 돼요. 네. 예, 그렇게 하면 하고 시비를 예. 뭐 황금 예. 그 어디야. 예, 여기에서 토양 12량을 맞추면 되죠. 예. 그 가을하고 나서 토양 분석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안정화되겠다. 그러면은 이번 지금 아까 이야기한 거는 골든 뭐 칼라. 골드 칼라, 예. 골드 칼라하고 요소, 예, 그다음에 염화가리. 염화가리. 예. 지금 염화가리를 지금은 얘는 염화가리 조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염화가리는 먹고 요소를 적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날짜를 땡겨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상품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색을 내는 게 중시 여겨야 되겠다. 그렇죠. 색깔. 예. 이거 이제 이 과가 커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예. 요 과가 지금 되게 무거워요. 그래요. 들어보세요. 다른 과일도 무거워요. 무거워도 200g 나가겠어요. 아니요. 무게가 남아간다 소리는 네. 이 과일이 그 무게가 나간다서 세포량을 못 가진 사과예요. 이건 두도 대과가 안 된다는 사과예요. 그러니까 예. 자꾸 이제 그렇죠. 안에 밀도만 계속 그렇죠. 밀도만 높아져요. 네, 이 사과는 세포량이 작은 사과이기 때문에 아무리 키워도 안 크니까 안 큰다. 빨리 성분을 내가 끝내야 된다. 음, 그리고 그 원인은 이 사과가 냉해 받을 때 같이 냉해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냉해 안 받은 거는 이 안에 이제 큰 놈들이 요런 것들이 한 개씩 두 개씩 있는데 이것 보고는 전체를 할 수 없다. 예, 요게 주종인데 이게 큰 게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많으냐면 그래 안 많기 때문에 저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전체 생산해가 판매한 쪽에 만들어야 된다. 그럼 위에 상부에서 지금 색이 나고 있거든요. 예. 왜 하부에는 색이 안 나냐? 그 영양이 얘는 부족해서. 영양이 요소가 그렇죠. 요소. 예, 질소분하고 질소. 영양이 부족해서 네. 상부에 색난 정도로 빨리 만들어 팔아야 돼. 그 상부가 익으면 상부 딱 팔아버려. 네. 왜 그러냐면 빨리 딱 팔아버려. 이 다 하지 말고
여기 제가 사과가 안 먹으면 얘도 빨리 생나니까. 과일들은 보면 보통 조금만 따주면 빨리 생나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골드 칼라 1.5리터에 네. 그 요소 500g 염화가루 1kg 써야 되겠죠. 요소 500g 염화가루 1kg 같이 살펴줘야 돼요. 들어가시다. 예. 들어가서 커피나